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는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는데 당장 월요일장이 걱정입니다, 대표님. 간밤에 또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밀렸더라고요. 네. 이번 주 시장 한번 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주 시장은 뭐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한 상승세가 좀 진행이 돼서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교두보는 마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이제 농구공이 이렇게 있으면요. 농구공을 높은 곳에서 아래로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 농구공이 바닥에 닿고서 이렇게 튕겨 오르잖아요. 그걸 리바운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리바운드 나온 이후에 점점 이렇게 통통통통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처럼 이 시장의 흐름들도 지금은 이제 워낙 높은 곳에서 뚝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진 부분들의 반등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온 부분들이고요. 예, 이 반등은 이제 여기서부터 막바로 다시 뭐 2000선 위로 올라가는 흐름들이라기보다는 리바운드를 그리면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되고 안정성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다우존스가 900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S&P가 88포인트, 그다음에 나스닥이 29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슈퍼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렸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다음 주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단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뭐 지수가 뭐 1700대에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변동성을 활용하는 스마트한 전략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변동성의 파도를 타고 스마트한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태가 이렇다 보니까 각국 정부가 대대적인 돈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주에 3차 비상경제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도 이렇게 슈퍼 부양책을 내놨는데 증시가 밀리는 걸 보고 네. 남일 같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네. 좀 우리 시장의 활력소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 비상경제회의가 지난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참 4분이 하셨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아니요. 네. 제일 먼저 했던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하셨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정책이 잘 먹히질 않았어요,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아주 온 국민이 굉장히 좀 고통을 받았던 IMF 구제금융을 받았죠. 그래서 이 비상경제회의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또는 세계 경제가 뭔가 지금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비상시국에 있구나라는 것을 정부가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비상경제회의를 하셨는데 이때는 네.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졸업한 그러한 어떤 저력을 보여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가 있었던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왔을 때였는데요. 역시 그 당시에도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미국 금융위기를 잘 대처를 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지금 이제 3주차, 이번 주가 되면 3주차거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3주차입니다. 이 첫 번째 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반적인 큰 틀을 마련했죠. 그러니까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나오기 전에는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 정부가 크게 나서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단계라면,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진행이 되는 시기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지지난주에는 일단 앞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낼 것이냐라는 큰 틀을 마련했다면, 지난주에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수가 강하게 반등했잖아요. 그게 비상경제회의 2차 대책이 먹힌 거죠. 네. 왜냐하면 그 2차 대책에서 100조 원 풀었거든요. 여기 푸는 부분은 증시 안정 기금도 있고요. 채권 시장 안정 펀드도 있고, 직접적으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에다가 대기업 내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었으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은 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보고 정부가 나서서 일단은 위기를 막아보려는 노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화답을 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3차 경제대책회의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뭐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께서 또 장차관들이 어떻게 그 대책해야 할지 전에 제가 뭐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나온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부분들을 막아준다든가 그러면 원화 가치 하락하는 걸 막아주면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고 외국인들 매도가 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뭐 예금자 보호법을 강화. 그래서 옛날에 2011년도에 보게 되면은 뱅크런 사태가 있었어요.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 지금 이런 예금자 보호법을 다시 또 강화를 시켜가지고 그런 뱅크런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사회보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회연금을 납부를 유예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이 가처분 소득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 네. 3차 회의에서는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연관되는 게 크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많이 나왔다. 그렇죠. 100조 원 풀었으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경제회의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개인 실생활에 관련돼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일단은 지난주에 나왔던 부분들이 워낙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인 그런 효과를 노리기에는 다음 주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주가의 조정이 조금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주가 조정이 진행이 되면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또 위축이 되십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위축되실 부분들은 뭐 크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3월 달이 이제 다음 주 월, 화 지나면 끝납니다. 그러면 1분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차피 1분기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안 좋은 예상이 표면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4월 하순 내지는 5월 초 정도 될 텐데 이 1분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 걸 4월 하순 5월 초에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때가 주가 바닥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뭐 지난번처럼 막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하루에 뭐 서킷 브레이커, 뭐 사이드카 걸리면 정도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좋은 종목,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되고 네.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기회, 주식 수를 더 늘려서 매수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에는 조금 정책적인 부분이 미리 좀 나왔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뭐 실적에 대한 얘기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장 증권사들도 1분기 실적들을 줄하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일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냥 우리가 네. 그냥 큰 거 말고 우리가 한번 작은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제 아내도 이제 전업주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는데 네. 1, 2, 3월 달 매출이 0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예술 쪽에 하는데 문화예술 지금 다 올 수업 돼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0입니다. 처음입니다. 3개월 동안 매출이 0이 나온 거. 자,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도 제가 도시락을 싸고 다닙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처음인데요. 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서 이렇게 밥 먹기가 좀 쉽지 않죠. 그쵸. 그러면 제가 가서 밥 먹던 식당들도 매출이 줄었겠죠. 그런 것이 점점 커지면 2월달, 3월달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1분기 실적은 많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종합주가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이 지금 빠질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큰 위기가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번에 찍었던 1400대의 지지선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금 시장을 방어하고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트럼프 대통령이든 뭐 각국에서 지금 모든 정책들을 다 지금 쏟아붓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너무 여러분들 심려하지 마시고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여러분들 네. 어깨 쭉 펴시고 또 우리 한국경제TV와 우리 국고처 또 우리 MC님과 제가 여러분들 응원하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더욱더 위축되지 않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